예, 이쪽 단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왕권이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그렇죠.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왕권이 무지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입니다. 이 사람 또 뭘로 유명하냐면 용이 된 걸로 유명해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통일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삼국 통일은 문무왕이 했다. 근데 문무왕의 아빠가 무열왕인데 요 뒤로는 다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독점하는데 딴 건 모르더라도 삼국 통일은 문무왕이 했다. 근데 문무왕보다 더 유명한 것이 신문왕이에요. 농담으로 신문, 뉴스페이퍼, 왕, 킹,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하나 꼭 내자고 하면은 신문왕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왕, 문무왕이 아들인데 무조건 신문왕 나오면은 왕권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김흠돌 이름도 멋있죠.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자기 사위가 왕인데 그 사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김훈돌인데 우리 뉴스페이퍼 킹이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이걸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 강화에 힘을 실습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은 귀족들한테 준 땅인데 엄밀히 말하면 땅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 있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가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세금을 가져갈 권리를 준 겁니다. 근데 노급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딸려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까지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급은 귀족들한테 상당히 힘을 준 거거든. 근데 이거를 폐지했대요. 그리고 뭘 주냐면 관료존을 줍니다. 관료존은 땅만 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땅에서 나오는 곡식 그중에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만 준 거라는 거죠. 뭐가 사라졌어요? 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게 사라졌죠. 그래서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존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귀족의 힘을 죽인 겁니다. 역시 왕권 강화. 그리고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국학에서는 유교를 교육시킵니다. 유교 중에 충 그런 거 있죠? 충성할 충. 그래서 신문왕한테 충성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왕권 강화.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었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요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과 경주 외에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중앙에선 이런 일이 있어요. 집사부를 강화시킵니다. 집사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예요. 왕의 비서실이에요. 왕권이 상당히 세죠. 그럼 이 당시에 집사부도 상당히 세겠죠. 그럼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장이 있어야 되겠죠. 비서실장이 이때 중시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시중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통일 직후에 집사부랑 중시가 힘이 셌다라는 거. 그리고 귀족들이 나쁜 짓 하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정부라는 걸 뒀습니다. 감찰,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거 이런 역할도 했었고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육두품이에요. 신라의 신분제도 혹시 들어봤나요? 여기 좀 확대해서 좀 보여줄게요. 신라의 신분제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골품제도다. 뼈골, 품계, 뼈다구에도 품계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품계들이 있어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위 귀족이 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육두품이에요. 얘네들은 요 성골, 진골 빼고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육두품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실력까지 좋네. 실력은 좋은데 성골과 진골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승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쓸 수도 있고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때, 이 당시라면 통일 직후가 되겠죠. 통일 직후에 특히 신문왕 같은 경우는 이 육두품을 잘 썼는데 왕의 정치적인 조언을 하도록 그리고 행정에 일을 잘하니까 실무를 담당하도록 달래서 잘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육두품은 나름대로 신라 정부의 호의적이었다. 요거 하트 그린 겁니다. 하트. 그래서 육두품의 역할이 이때는 우호적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 이제 영토가 삼국 통일이 됐으니까 넓어졌겠죠. 그래서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만듭니다. 여기 오소경이라 나오는데요. 자글소 서울경이에요. 이 경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수도경자인데 수도를 5개 더 뒀다는 거야. 근데 자글소, 작은 수도를 5개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가 신라는 여기 경주잖아요. 옛날에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수도고, 근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경주가 너무 구석탱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조그만 수도들을 5개 뒀는데 요것을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오소경.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둬야 돼요. 유명해요. 그래서 지방을 9개 주를 두고 오소경을 뒀는데 그중에 오소경이 유명하다. 왜 뒀냐면 수도 금성, 경주가 동남쪽에 너무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었다. 지금으로 치면은 각 지방의 광역시들이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9개의 주로 나눴다. 그래서 아까 보다 말았는데 보면은 주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는 거. 요 부분은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직후에는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눴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봐야 되는데 중앙군은 이제 경주에 있었던 군대고 지방군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군에 구서당이라고 있는데 서당을 9개를 두는데 고구려 백제들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민족의 통합을 꾀했다는 부분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했다고 신라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 백제들까지도 포함시키면서 통합의 의미가 강했고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일신라의 군대는 구서당 십정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신라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이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통일 직후의 모습을 봤죠. 문무왕 때 삼국 통일했고 신문왕 때 힘이 세졌잖아요. 통일 직후에는 상식적으로 왕권이 졸라 셉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말기가 되면은 왕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은 신라 말에 지배 체제가 동요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대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권 쟁탈전, 왕위 쟁탈전이 엄청 심해져요. 얼마나 심했냐면 150년 동안 왕이 한 20여 명 될 정도로 150여 년간 왕이 20명이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왕이 되려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의 가장 큰 특징 왕권이 약하다. 반대로 요 위에 통일 직후는 왕권이 어떻다? 왕권이 졸라 세다. 큰 틀은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말 왕권이 실추되던 시기, 치열하게 왕위질탕전이 있었던 시기. 그래서 이때 왕이 약하면 누가 세겠어요? 귀족이 세겠죠. 그래서 귀족의 대표가 상대등이란 애들인데 상대등이 힘이 세집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왕이 세니까 왕의 비서실이었던 집사부랑 그 짱이었던 시중이 세다 그랬었죠. 반대로 요때는 왕이 약하니까 귀족이 세고 귀족의 짱이었던 상대등이 세던 시기예요. 그리고 호족이 등장합니다. 호족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주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방에서 느슨한 통제의 틈을 타고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기가 성의 주인이다, 장군이다 칭하면서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는 애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호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불교를 좋아하네. 이 불교는 선종입니다. 불교는 크게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는데 이 교종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는 귀족들이 좋아하는 불교예요. 근데 이 선종은
경주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믿었던 종교인데 이 선종이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은 스스로 이렇게 부르면서 권력을 장악했고 또 선종애들이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선종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두품이 또 중요한데 아까 우리 육두품은 어땠었나요? 왕의 정치적인 조언하고 나름대로 신라의 우호적이었죠. 근데 신라 말기가 되면은 왕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 귀족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육두품이 쓰임을 못 받아요. 실력은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느냐고 이쁨 받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능력은 되지만 뼈다구 신분이 안 좋다라고 왕따당하니까 골품제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신라의 적대적이 됩니다. 반신라적이란 말은 신라의 적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라의 적대적이면 지방 세력이었던 이 호족하고 코드가 맞죠. 그래서 지방이 호족과 연계되어서 신라를 공격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육두품의 역할이 통일 직후에는 왕의 조언도 하고 우호적이었지만 신라 말기가 되면은 삐져가지고 지방이 호족과 연결이 되어서 신라를 망하게 하게 되는 1등 공신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왕건이죠. 완건과 손잡고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게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경주에선 지들끼리 싸워. 지방에선 호족들이 막 힘을 키워서 백성들 괴롭혀.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적고적의 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고적, 붉을적자예요. 붉은색 바지를 믿고 반란을 일으켰대. 그래서 붉은 바지 도적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는 적고적의 난. 그리고 뭐 초적의 난. 이게 풀초자예요. 풀처럼 도둑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도적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풀처럼 일어난 도적이다 해서 초적의 난 혹은 붉은 바지 도적 요와 같은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귀족들이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신라 말의 상황, 지들끼리 귀족들끼리 싸우는 시기, 그리고 호족이 등장하고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육두품이 삐졌고 농민들 반란 일으키고 여기 하나 더 소개해 주면은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명당 같은 거 찾는 거. 그래서 지방이 호족들이 지방이 있잖아. 그래서 호족들이 이 풍수지리설을 갖다 씁니다. 내가 있는 지방이 명당이야.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과 선종과 호족은 같이 연결되면서 신라를 망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삼국이 다시 쪼개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걸 후삼국이라 부릅니다. 뒤후자 써서.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원래 고구려가 있었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는 여기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만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후삼국이라 부르고 이 후고구려를 통치하는 것이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가 여기 송악을 수도로 후고구려를 건설하게 되고 후백제를 건설하는 것은 완산주를 기준으로 견훤이라는 사람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의 궁예, 후백제의 견훤. 이때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 상주로 알아두세요. 신라의 마지막 왕. 나중에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 견훤, 경순왕을 중심으로 후삼국이 열리게 되고 요 궁예나 견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호족들이에요. 호족.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지방에서 나라까지 세울 정도로 신라 말기는 개판인 시대라는 거죠. 요때 요 후삼국이 펼쳐질 때 요 위쪽에서는 발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대조영이. 그래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대조영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구려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나라 이름 별개로 발해라고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 세웠고 동모산에 세웠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 발해하면은 우리가 왕 4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조영 건국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게 되고 두 번째는 무왕.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무왕. 무왕은 이게 무자가 무술할 때 무자예요. 싸울 무자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때 옆에 당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가 싸웁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여기 뾰족히 튀어나온 게 산둥반도인데 발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당나라 최강국이었는데 공격할 정도로 싸웠던 왕 무왕. 반대로 문왕은 이게 글문자거든. 싸우기보다는 주로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당과 친선을 맺고 오히려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선왕 최선이다 할 때 선자예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다. 그래서 전성기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동 성국이라 불러요. 바다 동쪽에 성스러운 나라다.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 해가지고 당나라 애들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게 최선 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착각했는데. 그래서 선왕 전성기고 땅 가장 많이 차지했고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네 명의 왕 꼭 기억해 주세요. 대조영, 건국, 무왕, 당과 싸웠다. 문왕, 당과 사이 좋았다. 선왕,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였다. 하지만 이랬던 발해마저도 거란한테 망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발해를 이제 봤죠. 근데 발해 통치 체제를 보기 전에 소개해 줄 게 있어요.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발해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발해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국이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신라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남쪽의 국가, 북쪽의 국가, 남북국이란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제목도 남북국 시대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본인의 책 발해 고란책에서. 참고로 유득공은 조선 후기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 발해를 중국 역사로 인식해서 우리 역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유득공이 가만히 봤더니 발해가 우리 역사거든. 그래서 북국이다, 북쪽에 있었던 나라다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최초로 쓰고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끌어당긴 사람 유득공 발해고란 책에서.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요새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를 땡긴 사람 유득공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럼 발해 통치 체제를 볼게요. 아까 선생님 앞서 이 당시 때 최고의 선진국은 당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나라가 지도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당나라. 이 당나라가 여기 발해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 베트남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선진 문화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선진 문화가 이 삼성육부예요. 성 3개의 부가 6개인 이 정치 체제를 당나라가 채택을 했고 이것이 이 당시 때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를 볼게요. 이 표를 보면 이게 발해의 삼성육부인데 잘 보세요. 일단 성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삼성. 그다음 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부. 그래서 삼성 육부.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따라한 게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오가 있잖아. 그대로 안 따라합니다. 요 가로 있는 게 당나라 거거든. 오리지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호, 예, 병, 형, 공 해가지고 이게 당나라의 오리지널인데 발해는 다르게 썼어요. 충, 인, 의, 지, 예, 신 해가지고 명칭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근데 충성, 인, 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유교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으로 썼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이 세 개씩 잘라가지고 이 세 개는 좌사정예, 이 세 개는 우사정예 이렇게 두 개로 쪼갰습니다. 이것을 이원적으로 나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따라는 했지만 유교식 명칭을 썼고 이원적으로 나눴다라는 부분이 당나라랑 다르게 우리가 독자적이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정당성이 최고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를 따라는 했지만 그 명칭과 운영이 독자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당성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여기에 짱이었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쯤 될 것 같아요. 육부를 둘로 나눴다. 이것을 아까 이원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당의 육부를 따라했지만 삼십육부 따라했지만 독자성이 있었다. 이원적 운영, 유교식 명칭 알아두세요. 또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했어요. 5경 아까 경자 얘기했었죠. 이렇게
수도 경제예요. 수도가 몇 개였다라는 거예요. 5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 볼까요? 보면은 서경, 남경, 중경, 동경, 상경 몇 개예요? 5개죠. 5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 5개 나오면 무조건 발해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봤던 거니까 핵심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문무왕 삼국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신문왕 왕권 강화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래서 김흠돌의 난 진압했고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했었고 국학 학교 설립했었고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의 모습은 무조건 왕권을 세졌다. 그래서 집사부 비서실이 운영되었었고 장관이었던 중시의 힘이 셌다. 그리고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하고 행정심을 담당하면서 신라의 우호적이었다. 지방은 구주 오소경을 했고 특히 오소경 같은 경우는 수도 경주가 너무 치우친 걸 보완했다라는 거. 그리고 구소당 10정, 중앙 구소당 지방 10정이었는데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포함시켰다라는 거. 근데 신라 말이 되면은 왕권이 약화됩니다. 왜? 지들끼리 치열한 왕위쟁탈전 150년 동안 왕이 20명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호족이 등장하고 선종이 유행하고 육투품이 불만을 갖고 반신라적인 태도를 취했고 호족하고 손잡았죠. 농민의 반란이 있었고 농민의 반란이 붉은 바지 도적, 적고족의 난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초족의 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김헌창의 난. 아까 요 위에서는 아까 김흠돌의 난이 있었죠. 통일 직후엔. 근데 신라 말에는 김헌창의 난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후삼국이 등장하죠. 호족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견훤, 궁예 다 호족이라고 그랬어요. 견훤은 후백제,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고 신라는 경순왕이 명맥만 유지했었고 이러한 틈을 타서 북쪽에서는 고구려 출신의 장군 대조영이 발해를 동무산에서 건국을 했죠. 그래서 대조영하면 건국, 무왕하면 당과 대립, 문왕은 친선, 선왕은 전성기, 해동성국, 권한한테 망했다. 발해의 중앙정치, 삼성육부를 따라했지만 독자성을 유지했다. 뭐가 독자성이냐? 육부가 유교신 명칭이었었고 그리고 이원적으로 운영했었다 그랬죠. 육부를 이원적으로 운영했었다. 그리고 지방은 오경을 두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다음 단어로 가서 문제 볼게요. 자, OX입니다. 노급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폐지했다. 맞을까요? 정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신문왕 왕권 강화죠. 그래서 노급은 폐지했죠. 노급은 귀족들한테 유지했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세금과 사람까지 줬다라는 거. 이걸 폐지하고 관료전 땅에서 나는 세금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대조영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맞죠? 발해 구조오소경 아니죠. 구조오소경 5개 수도를 둔 건 어디였어요? 오소경. 이건 신라에 썼죠. 그 다음에 오른쪽 통일 후 신라는 중앙군의 구소당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사람도 포함시켰다. 지방군은 뭐였었죠?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십정. 구소당 십정 함께 알아두고 자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싸웠다. 싸울 무자 무왕이었었죠. 자 발해에 삼성육부제를 수용했으나 독자성을 띄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얘기했었죠. 독자성 2가지. 육부가 이원적이었다. 육부가 유교식 명칭이었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